규칙과 대응 초급 문제 풀이입니다. 규칙과 대응은 외워야 될 이론이나 공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양하면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도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는 모든 문제는 도표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가 무엇이냐면 그림도의 도표자, 영어로는 다이어그램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림으로 그려낸 표라는 의미입니다. 도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한눈에 변화의 규칙을 쉽게 찾는다는 점입니다.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 도표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그리는 방법은 가로는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순서를 나타내거나 시간 10시, 11시, 12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값을 가로열에 두고 세로는 한 개도 올 수 있고 두 개도 올 수 있고 세 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가로 값에 따라서 세로 값이 변하는 것들을 표시해 두면 되고 도표의 가장 왼쪽은 구분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 구분은 가로와 세로를 구분한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값이고 일반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런 표를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도형의 별을 보고 물음을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도형을 보고 가로에 올 것을 생각해 보죠. 한 개만 올 수 있다고 했죠. 가로를 순서라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세로는 사각형과 원이 되겠죠. 이 그림을 보고 표를 그리면 가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쓰고 세로는 사각형, 원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칸에 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각형이 하나, 원이 두 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각형이 두 개, 원이 4. 세 번째는 사각형이 세 개, 원이 6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 대신에 표로 그려놓으면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규칙은 사각형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은 두 개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와 세로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각형은 번째랑 똑같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이니까 사각형은 번째와 같고 원은 번째에 곱하기를 2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구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사각형이 4가 될 거고 원은 8개, 다섯 번째는 사각형이 5개, 원이 10개, 여섯 번째는 사각형이 6개, 원이 12개가 되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원이 10개일 때 사각형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원이 10개면 몇 번째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각형이 5개가 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이 55개일 때 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사각형이 55개이면 몇 번째죠? 55번째입니다. 원은 번째에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110개가 되겠죠. 3번, 원과 사각형의 관계. 그래서 정리를 했죠. 원은 사각형 곱하기 2가 되겠죠. 원 대신에 사각형이 왼쪽에 오면 사각형은 돼야 되니까 곱하기 2를 없애야겠죠. 등호일 때 없애는 방법은
똑같은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는 나눠주면 되고, 더하기는 빼주면 되고, 빼기는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나누어주면 사각형은 나겠죠. 사각형은 원 나누기 2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미국 돈 1달러가 1,3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가로는 미국 돈으로 하면 되겠죠. 1달러, 2달러, 3달러. 세로는 한국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굳이 표로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표로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표로 한번 그려봅시다. 가로와 세로를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가로는 가급적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두고 세로는 변화한 값이 큰 것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1달러, 2달러, 3달러고 하면 한국 돈은 1,300원, 1,600원, 3,6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가면 4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4달러는 1,400원 곱하기 4니까 5,200원이 되겠죠. 미국 돈을 동그라미라고 했고 우리나라 돈을 세모나갈 할 때 대형식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달러는 1,300원이니까 1달러는 1,400원 곱하기 1원이죠. 달러가 미국 돈이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삼각형 곱하기 1300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입니다. 3번 문제 1달러가 1200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4시간, 4분 달러와 원화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돈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분, 매초 돈의 가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는 1,300원이었다가 오늘은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4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돈이 1,200원으로 가치가 떨어졌네요. 1달러는 1,200원이고 2달러는 2,400원이고 3달러는 3,600원이 되겠죠. 8달러는 1,200원 곱하기 8이니까 9,600원이 됩니다. 굳이 표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표로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 우유를 한 개 사면 요구르트를 2개 준다고 합니다. 우유와 요구르트밖에 없죠. 2개만 있는 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한 개씩 증가하는 우유를 두는 게 좋겠죠. 세로는 변화값이 요구르트가 크니까 요구르트를 둡시다. 표를 그리면 위에는 우유 1개, 우유 2개, 우유 3개 되겠죠. 요구르트는 2개, 4개, 6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규칙은 요구르트 개수는 뭐죠? 우유 개수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런 규칙을 표를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1번 요구르트를 14개 받기 위해서 우유를 몇 개 사야 하는 문제입니다. 뭘 구하죠? 우유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요구르트죠. 요구르트는 우유 곱하기 2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어떻게 되죠? 2를 나눠주면 되죠. 2를 나눠주면 요구르트에 2를 나눠주면 우유가 됩니다. 곱하기 2니까 양쪽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구르트가 14개니까 14개 나누기 2를 하면 7개가 됩니다. 이번 문제 우유 가격을 주고 8,400원으로 우유를 몇 개 살 수 있는지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8,400원으로 우유를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배웁시다. 우유 개수는
8,400 나누기 2,800 하면 되겠죠. 우유는 3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요구르트를 몇 개 받는지 물었습니다. 요구르트 개수는 뭐죠? 우유 개수 곱하기 2입니다. 우유가 3개니까 3 곱하기 2는 6개가 되겠네요. 요구르트는 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굵기가 일정한 통나무를 한 번 자르는데 5분이 걸립니다. 자른다와 시간이 나오네요. 역시 2개짜리 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자른 횟수를 되겠죠. 자른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합시다. 세로는 5분이니까 시간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변화가 큰 값을 세로로 두면 표를 그리기 쉽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려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것을 위로, 큰 값을 밑으로 넣는 게 이해하는데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가로는 한 번 자르기, 두 번 자르기, 세 번 자르기,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본인이 이해하면 됩니다. 세로는 걸린 시간입니다. 한 번 자르면 5분이고, 두 번 자르면 10분이 걸리고, 세 번 자르면 15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나오는 규칙은 걸린 시간은 자른 횟수에다가 5를 곱하면 같아진다.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른 횟수를 동그라미라고 했고 걸린 시간을 세모라고 했을 때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습니다. 통나무를 한 번 자르는데 5분이 걸리니까 시간을 앞에다 두면 세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5입니다. 쓰면 되겠죠. 이걸 뭐 풀이 과정을 쓰라는 문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굳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써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통나무를 앞으로 빼면 나누기 5 하면 되죠. 이건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뭔가를 없애고 싶을 때는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은 값을 나누어주면 곱하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둘 다 답이 됩니다. 이번 문제. 한 개를 쉬지 않고 10토막을 자르면 몇 번 걸리냐고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자른 횟수 곱하기 5죠. 그래서 10 곱하기 5 하면 50분이 나오겠죠. 맞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10토막으로 해고 했습니다. 자른 횟수가 아니라 10토막은 자른 횟수가 아닙니다. 한 번 자르면 몇 토막이 되죠? 2토막이 됩니다. 그래서 자른 횟수는 10이 아니라 9입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45분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지만 틀리기 쉽겠죠? 위와 같이 10 곱하기 5에서 50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좋아하죠. 쉬운데 틀리기 쉬운 문제. 그래서 물은 것은 토막이지만 우리가 이해한 것은 자른 횟수니까 토막과 자른 횟수는 다르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풀이 과정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데 속지 말도록 합시다. 5번 문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고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리터가 나왔네요. 그런데 두 개 동시에 틀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두 개가 되겠죠. 네, 표를 그려보면 가로는 뭐가 될까요? 시간이 좋겠죠. 1분, 2분, 3분 분차적으로 올라가니까 세로는 동시에 틀었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표로 그리면 가로는 시간 1분, 2분, 3분이 오면 될 것 같고 세로는
따뜻한 물, 찬물이 오면 되겠고, 1분 동안 따뜻한 물은 6리터 나오고, 찬물은 9리터가 나오겠죠. 2분이 되면 따뜻한 물은 12리터, 찬물은 18리터가 될 거고, 3분이 되면 따뜻한 물은 18리터, 찬물은 27리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규칙은 따뜻한 물은 60 증가한다. 찬물은 90 증가한다. 가로와 세로의 연관관계는 따뜻한 물은 시간 곱하기 6이고 찬물은 시간 곱하기 9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물을 받는 시간을 동그라미 분이라고 했고 받는 물의 양을 세모리터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관계식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따뜻한 물과 찬물의 양을 더한 값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따뜻한 물의 양과 찬물의 양을 더한 값입니다. 따뜻한 물의 양은 시간 곱하기 6이었고 찬물의 양은 시간 곱하기 9였습니다. 기호로 바꿔볼까요? 물의 양을 세모라고 했고 시간을 동그라미라고 했기 때문에 세모는 따뜻한 물의 양인 동그라미 곱하기 6이 되고 찬물의 양인 동그라미 곱하기 9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그걸 더 줄여볼까요? 공통된 게 뭐죠? 동그라미 곱하기입니다. 동그라미 곱하기를 묶어내면 남는 게 뭐가 되죠? 동그라미 곱하기 위해서는 6이 남죠. 6이 남고 더하기 기호는 그대로 가고 동그라미 곱하기 곱하기를 빼냈으니까 9가 남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로하는 먼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곱하기 15가 됩니다. 자연수의 연산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곱하기가 똑같이 있을 때 묶어낼 수 있다. 묶어냈을 때 남는 것은 그대로 가는데 갈로를 쳐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곱하기 6이니까 6이 남았고 더하기 6은 그대로 가고 동그라미 곱하기를 빼주면 9가 남죠. 그래서 갈로 6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는 먼저 계산하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15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15다.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270리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의 양은 아까 계산했죠? 네. 270은 시간 곱하기 15니까 10을 없애주려면 양쪽에 15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270 나누기 15니까 18분이 걸립니다. 어려웠나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풀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자기 것으로 꼭 만들도록 합시다.